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나만의 책꽂이에 꽂아두고 오며 가며 눈에 들어올 때마다 꺼내 읽고 싶은 책을 만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야겠지요. 어딘가에 있을 인생의 해답을 찾듯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 필레머 지엄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입니다. 이 중에서 27번째 행복 내가 고른 선물을 함께 음미해 볼까 합니다. 작가는 우리보다 먼저 사신 80대 이상의 인생의 현자들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물어봅니다. 먼저 89세 그레체는 말합니다. 89년을 살면서 내가 배운 건 행복이란 조건이 아닌 선택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크리스티 갤비는 행복이란 무작정 내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며 각자 의식적으로 기쁨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숨쉬는 방법,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게. 인생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 고통에 매몰되면 빠져나오질 못하지. 난 누구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쁨과 행복은 그냥 턱하니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자신이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감사야말로 정답일 수 있어. 그러한 태도가 고난을 헤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네. 이러한 인생의 현자들의 태도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태도라고 부른다. 이는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누구나 저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살이 빠진다면,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혼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건강하다면, 돈이 많다면 등등. 그러나 인생의 현자들은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식의 바람은 무의미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회상해보면 내가 이 교훈을 처음 깨달은 것은 막내딸 사라를 통해서였다. 당시 사라는 6살이었다. 상점에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유혹을 떨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인형이 하나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인형이었다. 중년 남성인 나는 도대체 왜 아이가 인형의 분홍 머리카락에 파란 하트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설레며 잠도 못 자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그 인형은 행복의 열쇠였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왔다. 그 인형을 사서 10분 정도 가지고 놀던 딸아이는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이게 다야? 심리학자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꿈꾸던 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상황의 변화는 단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뿐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라면 식의 마음가짐은 기껏해야 아주 잠시 동안 행복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린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유행의 상황 변화가 장기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삶을 대하는 관점은 젊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식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나 큰 고통,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강조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태도는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정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협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려움과 공경이 없는 삶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앞으로 살면서 오늘 내용을 늘 곱씹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